오케이. 오늘 같이 읽을 책은 그동안 했던 번역의 탄생인데, 그동안 우리 같이 많이 읽었으니까, 각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아니면 좀 나누고 싶었던 그런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 책을 총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나는 이제 거의 끝부분에 20장, 셰익스피어가 황진이가 만나려면, 셰익스피어와 황진이가 만나려면.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책은 한영, 영한 번역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주제가 붙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소개해 줄게. 음. 한국의 번역가들은 어느 나라 번역가보다도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치밀한 분석으로 원문의 구조식 내지는 방정식을 파악하여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문체나 장르,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적어도 시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번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어, 일곱 자짜리 시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시조는 삼행인데 번역된 한시는 사행입니다. 절구라는 정형시의 형식이 사행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시 형식에 맞추려고 시조의 종장, 곧 마지막 행을 두 행으로 늘려서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왜 그랬냐면, 이게 중한 번역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특히 우리가 한자어가 있으면 한자어 그대로, 복음 그대로 번역하는 일이 꽤 많잖아. 근데 그게 의미가 통할 때도 물론 있지. 예를 들면 뭐 혁신, 이런 거? 아니면은 국화, 뭐 이런 건 당연히 의미가 통하는데, 한국에선 쓰지 않는데, 그냥 중국어 그대로 그 글자 수 맞추려고 막 되게 집착하다 보니까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새로운 문체나 장르, 형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소홀했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되게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일단 나뿐만 아니라 번역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뭐 문화가 좀 다른 언어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번역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창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형식이나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어. 다음에는 혜민이가 한번 직접 얘기해 줄까? 나는 일단, 어, 내가 처음에 작년에 번역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원문에 잘 들리지? 응, 응. 원문에 얽매여서 그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점점 길어지는 그게 있었어. 근데 이 번역의 탄생의 구장에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 활용하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접사를 잘 이용해서 번역문을 간결하게 만들려면 번역은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번역자가 창조적으로 접사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어떻게 보면 번역이란 그 미지의 회로를 뚫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부분이 내가 기존에 했던 원문에 너무 얽매였던 번역을 반성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번역을 할 때, 접사를 잘 활용해야겠구나라는 점을 일깨워 줬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면, 접사가 독립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다른 단어에 들러붙어서 뜻을 풍부하게 해주거나 품사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고유어 접사랑 한자어 접사가 있잖아. 그때 고유어 접사는 뭐 맨손의 맨이라든지 아니면 사기꾼의 꾼이라든지 덧신의 덧 이런 거. 그리고 한자어 접사는 여성의 성, 적금률의 율, 신입생의 신 같은 그런 접사들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많이 사용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왜냐면 중국어도 접사가 있고 한국어 접사가 있는데 그걸 풍부하게 쓰면 쓸수록 약간 ENE를 만들 수도 있고 마비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되게 새로운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 루리는 어때? 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쭉 번역을 해오면서 직역이나 이제 의역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번역의 탄생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그에 관한 게 하나 있는데 읽어보면 한국이 서양어를 본격적으로 직접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거의가 영어책이었죠. 그런데 영어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심해서인지 의역보다는 직역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풍토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괄호를 쳐서 그 안에 원어를 집어넣는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면 될 것을 굳이 자유주의하고 괄호하고 원어를 넣어서 번역하는 풍토입니다. 학술서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지만 일반인이 읽는 신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심지어 논설도 그렇게 쓰는 지식인이 아직도 많습니다. 현실 정치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현실 정치라고 써놓고 괄호하고 원어를 써놓는 방식입니다. 직역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원어까지 밝혀주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원문을 옮기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같이 공유했던 한중 번역 소논문 등가 번역 관련돼서도 관련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번역에서 이제 출발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문장 속에 담겨진 그 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서와 감정을 도착으로 최대한 전달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그게 편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는 거야.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리버럴리즘 이렇게 써놓으면은 학교에선 다 알아듣겠거니 하고 그냥 번역사가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뜻 해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거 하나 붙여놓고 넘어가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특히 아까 거기서 지적했듯이 학계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렇게 하고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사실 나 과제할 때도 본 적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적 많은 것 같아. 근데 관행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써주는 게 더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기는 해, 이제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쓸 때가 더 많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 그다음에 서리는 어땠어?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 들리세요? 저는 약간 다들과 다른 계정이긴 한데요. 뭐, 거시적 기준도 있잖아요. 거시적 기준은 뭐, 한 나라의 번역 문화의 풍토 같은 것은 의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원문에 충실한 것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용어로 번역하는 것은 되게 중시하는 오랜 정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영국과 미국은 번역서를 뭐, 읽는 독자가 이 책은 저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독자는 위해서 영어로 직접 썼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만큼 번역문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매끄러운 용어로 번역한 것을 번역가 번역가에게 요구하는 풍토가 있는데요. 뭐 영미권에서 활동하는 번역자는 적자의 메시지를 투명하게 전달해줘야 합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나 봐요. 마치 저자가 직접 쓴 것처럼 매끄럽게 번역을 해줘야 훌륭한 번역자로 뭐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뭐 공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번역자라야 이게 뛰어난 번역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번역자 이름조차 책에 밝히지 않는 번역서도 이게 저지 않는데요. 영미관의 이렇게 소편지는 이렇게 대체로 번역서에 대해서 그 번역문이 원문에 얼마나 청취한가는 따지지 않고 얼마나 세련되고 깔끔한 영문인가만을 따지는 그런 경향이 강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인사이트다. 왜냐면 이런 생각 못했어. 그 번역가 이름 안 써주는 거. 번역가 이름 나는 꼭 써주기를 바라는데, 번역서에. 근데 이름 안 쓰는 게 일반적이고, 이름 안 쓰면 안
번역할수록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사실. 번역문인 거 모르게. 근데 번역문인 거 모르게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나는 그건 궁금했어. 근데 한국에 나와 있는 원래 원문이 영어인 것 중에 번역 되게 이상한 것 진짜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수동태 표현이나 사역동사 표현 그냥 그대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한국인이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한 거? 그 되게 많은데 영미권에서 자기들끼리 번역할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어, 그러면 아직도 그게 한국 번역계의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음,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우리말 번역가를 위한 국어 공부, 그 책 가지고 세미나 하는 걸로 할까? 좋아, 좋아.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빠빠.